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가벼운 복장으로 한번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더위 잘 견뎌내시고들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한반도 주변이 정말로 많이 어지럽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물론 한반도의 남북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전부 국내외적인 사정으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집중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채널 24K 집중조명 하소경에서는 우리 한반도의 이런 긴장된 상황 어떻게 봐야 하는가를 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변의 우리 상황을 훑어보면 우선 우리 한반도의 운명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의 사정이 정말 편편치 않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흑인에 대한 경찰관들의 총격 사건 때문에 미국의 항의 시위가 거의 폭동 수준으로 연일 이어지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바싹바싹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기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자꾸 나오면서 극도로 미국의 정국이 혼란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사건을 멀리 있는 땅에서 일어나는 오래된 이러한 그들끼리의 갈등 혼란, 이건 미국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한반도의 문제에서 발을 한 발 빼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속내를 다 알 수 없는 일이고 워낙 충동적인 모습으로 세계를 이끌고 나가고 있는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을 하고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중국이 지금 아주 말도 못하는 사면초가의 지경에 시진핑 집행부가 직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콩 사태니 대만 사태니 이거 수습하기도 참 어렵고, 그 갈등을 글쎄 편편하게 넘어설 수 있겠느냐는 국내외의 관찰이 있는 속에서 중국 남부 지역의 7개 성이 어마어마한 홍수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세계적으로 절경을 자랑하는 꾸이린, 게림이라고 그러죠, 우리 발음으로는. 게림 전체가 물바다가 돼버린 이런 화면이 지금 전해지고 있고, 동북삼성을 비롯한 중국의 곡창지대라고 하는 곳에 메뚜기떼가 인도를 거쳐서 드디어 거기에 메뚜기떼가 상륙을 해서 그 피해, 어마어마한 피해가 지금 임박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베이징 시내에서 한 수산시장에서 또 우한 폐렴이 제2차 폭발을 하는 징조를 보이고 있어서 시장이 완전히 군인들에 의해서 봉쇄가 돼버리는, 폐쇄되는 이런 상황이고, 이 속에서 또 웬 폭발성이 있는 연료를 싣고 가던 대형 트롤리가 폭발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수백 명의 인명피해가 일어나고 주변 가옥 전체가 완파돼 버리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는가 하면, 현재 중국의 전 지역에 걸쳐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서로 다른 괴질들이 지금 돌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 최고 지도부인 시진핑과 리커창이 사실상의 이제 권력 대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상태가 어디로까지 과연 발전하게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만일 리커창이 시진핑의 정면으로 권력 도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가 잡을 수 있는, 연계할 수 있는 권력이라면 민주화 세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장마당 경제까지를 얘기하고 나왔던 리커창이니만큼 그렇게 된다면, 그가 만일 민주화 세력과 손을 잡게 된다면 중국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권력 투쟁과 혼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가능성, 이것이 국제적인 중국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분석에 초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우한 폐렴에 대한 정리가 끝나질 않아서 아베 리더십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또 대형 화산의 폭발 또는 지진 이런 것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민심도 굉장히 강하게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의 푸틴도 다시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대통령직을 영구집권을 해보려고 했는데 우한 폐렴 문제로 지도력에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서 편편치 않은 상황에 몰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속에서 북측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권력의 변동이 있는 거 아니냐. 김정은이가 특정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장기적으로 화면에서 사라지고 있고 느닷없이 굉장히 마초적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북한의 지도부 속에서 그동안에 특별하게 권력 강화를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김여정이라는 여성이 벼랑간 전면에 나서서 최고의 행세를 하고 한반도의 사태를 휘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김여정이가 그러면 이제 대를 물려가는 백두혈통이라고 그래서 대를 물려가는 과정이냐, 아니면 사실상의 권력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거기에 얼굴마담으로 지금 조종을 당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직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정보의 전문가들도 확언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그런 속에서 지금 평양에 3개월이 넘도록 배급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생사의 기로에 있다는 얘기죠. 북측의 지금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이제 지구상에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상황,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속에서 왜 이렇게 남측을 강하게 공격하고 나오느냐? 이거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주변의 긴장이 높아진 각 권력의 스트레스가 극도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온 북측의 공격성, 협박성 이런 발언. 남측, 너희들 좀 엄청난 고생을 좀 해야 될 거야. 뭐 이런 협박. 이것이 과연 무엇을 뜻하느냐? 정말로 전쟁을 뜻하는 거냐? 이들은 무엇을 믿고 이런 말을 하며 왜 남측에서는 북측이 하겠다는 대로 뭐든지 해줄 수 있는 한 다 해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데 법령을 만들어서라도 북측의 기업이 남측에서 기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둥 무슨 삐라뿌리 북쪽으로 삐라 날리는 집단이 있으면 그냥 형법으로 처단을 하겠다는 둥 온갖 비를 있는 대로 다 맞춰주고 하라는 대로 따르고 있는데 굴종이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정도까지도 비를 맞추고 있는데 왜 북측에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런 시점에 이런 언행이 나오는 것이냐. 거기에는 아마 분석하기 어렵지 않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우선 북측이 왜 이렇게 미국하고 싸운다는 얘기를 하면서 남측을 왜 이렇게 공격을 해대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실상 북측이 미국을 정면으로 맞상대해서 그거를 공격하는 모습을 취할 수 없다라는 것은 분명한 거지요. 또한 미국이 국제적인 제재, 유엔이 제재하는 형식을 취했지만 이런 미국이 이끌고 있는 국제적 제재를 풀어주지 않는 한 북측은 지금의 공격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측을 그럼 이렇게 공격하느냐? 결국 답은 뻔해지는 겁니다. 남측 보고 미국에 가서 매달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이 제재를 풀도록 너희들의 무엇을 희생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해봐라. 그 주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너희들 돈이라도 보낼 수 있는 건 보내라. 어떤 너희들이 국제 제재를 받더라도 우리만 고통 받을 수 없는 거 아니냐. 너희들 같은 결례라며
그 고통을 받고라도 보내줄 수 있는 거 보내줘라. 이 주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거를 강하게 하도록 공격하는 방법, 그건 협박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죠. 또한 그들이 그런 협박을 할 수 있는 데에는 또 믿는 구석이 몇 군데가 또 분명히 있는 거죠. 우선 그들 간에 맺어진 조중 군사협력 문제에 못 박혀 있듯이 북측이 전쟁을 일으키거나 군사적 문제를 일으키면 중국은 싫든 좋든 자동 개입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중국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중국 자체가 지금 식량 문제까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조가 거의 뭐 끊기다시피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멀어지면 전쟁 물자라도 들여놓지 않을 방법이 없고 군이 진주하지 않을 방법이 없는 거지요. 이 중국의 후원, 이것은 당연히 북측으로서는 제1차적인 믿음의 바탕이지요. 두 번째로 그들이 계산하고 믿을 수 있는 것, 미국은 쉽게 한반도의 문제에 개입하지 못할 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라는 사회가 가지는 정치적 의사결정 구조의 어려움, 지금 현재 미국의 대선 정국까지 거기에 겹치고 나면 미국은 자유롭게 전쟁을 한다든지 개입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을 자유롭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치 경제적 구조가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민주사회라는 것의 약점, 이것을 최대한으로 파고들고 있는 셈인 거지요. 그리고는 그들이 마지막 믿는 힘이 뭡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핵. 우리는 이판사판이 되거나 고양이에게 몰리는 쥐가 된다면, 우리를 만일 그렇게 만든다면 우리는 고양이를 무는 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마지막 선택도 던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핵이라는 사실, 그것을 남측은 두려워하지 않을 방법이 없을 거라는 명백한 계산인 거죠. 거기다가 얹혀서 뭡니까? 남쪽에는, 이 한반도의 남쪽에는 죽으나 사나 자기들을 지지하는 거의 맹목적에 가까운 다수의 북측 지지 세력들이 존재한다는 것. 그들이 어떠한 판을 벌리더라도 이러한 남측에 존재하는 세력들은 자신들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계산. 이렇게 많은 북측이 남측을 공갈하고 협박할 수 있는 믿음직한 근거들이 존재하는 거지요. 이제 채널 24K에서 진작에 우리 주변 정세를 분석하면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어떤 조건들, 그 조건들로서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한반도를 둘러싸고 충분히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바로 전쟁이라는 최악의 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뇌관이 필요한 것이죠. 무엇이 뇌관의 작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라는 것이 히틀러와 영국의 챔벌린 수상의 협상이라고 하는, 이제 유럽의 전쟁은 없다, 평화다 라는 선언이 뇌관이 됐듯이, 또는 그 이전에 1차 세계대전을 터뜨리게 되는 세르비아에서의 합스부르크 황태자의 죽음, 이런 것들 같은 어떤 뇌관이 존재하면 전쟁을 만들기 위해 사전에 준비되었던 스트레스들은 순간에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이 한반도에서 무엇이 그런 뇌관의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많은 사태 중에 어떤 것 하나도 전부 뇌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우리 국민이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만사를 다 버리고 똘똘 뭉치는 모습. 우리의 안보에는 여야 좌우 진보 보수 같은 거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결집력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고,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십은 지금까지 있는 어떤 논쟁도 전부 밀어버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자세를 현실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의 상황은 되풀이됩니다만,
우리 6.25가 있었을 때, 70년 전에 6.25가 있었을 때와 상황이 무척 유사한 그러한 면모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우린 주목해야 한다. 남측에서는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평화의 목소리가 드높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쟁이 6.25가 일어나기 전에 애치슨 라인이라고 하는 라인을 그어서 태평양에서 커뮤니즘이 넘어오는, 공산주의가 넘어오는 것을 방어하는 라인을 까는데 한반도를 거기서 제외시켰었습니다. 일본만 지키면 된다라는 애치슨 라인을 깔아놓고 나서 6.25는 발발했죠. 지금 트럼프는 이 애치슨 라인을, 제2의 애치슨 라인을 다시 까는 것 같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6.25가 발발할 당시에 남측과 북측의 전투력, 화력의 차이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북측이 강력했습니다. 지금 현재 북측은 핵이라고 하는 비대칭 전력, 절대적 비대칭 전력을 단거리 내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압도적 전력의 우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6.25가 날 당시에 한반도의 남부 지역은 극단적인 정치적 혼란의 상황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세력들, 이 세력들은 완전히 둘로 나뉘어 있었고 좌파와 우파는 극단적으로 폭력을 써가면서까지 극단적으로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속에서 6.25는 발발을 했죠.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상황은 재현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정치권은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6.25가 나기 직전에 찬탁이니 반탁이니 해서 신탁통치 찬성 반대 이러고 갈라졌던 세력들 같이 한쪽에서는 지금 북측을 향해서 평화 종전선언을 하자라는 결의안을 국회에서 내자고 의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전쟁하고 포화를 퍼붓겠다. 너희들 혼 좀 나야 되라고 그러는 데다 대고 종전선언하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런 현상을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랬듯이 또다시 우리에게 불행한 사태가 생기면 그 사태의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기 위한, 당신들이 평화운동에 동참하지 않고 당신들이 북쪽에다 삐라를 던지고 이런 짓거리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생겼다라고 상대방에게 책임 떠넘기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고 그러한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런 예측에 지나지 않는 이야기를 더 이상 길게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때에 문재인 대통령께 정말로 간절히 그리고 정중하게 권합니다. 이런 때에는 5천만의 안위를 위해서 모든 가치관이고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안위를 위해서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미국과의 동맹의 가치를 강화하고 국군의 기강을 잡으며 북측에 단호한 사인을 보냄으로써 5천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 자신의 생명까지 던질 수 있다라는 결연함을 보여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충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5천만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